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58쪽의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58쪽엔 영국과 이탈리아의 쿠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영국에서 온 gingerbread, 생강 쿠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시면 gingerbread dates back to the 15th century라고 되어 있어요. 이 date back to라고 하는 게 보통 어떤 역사의 시작 을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시면 생강 쿠키는 이 생강 쿠키의 역사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15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자, 그럼 이 15세기에 어떤 일이 있었나 볼까요? 다음 문장 보시면 The first documented appearance of figure-shaped gingerbread biscuits was in the court of Elizabeth I of England 라고 되어 있어요. 동사를 찾아보면 동사는 여기 가운데 있는 was라고 하는 애가 동사가 됩니다. 그러면 the부터 biscuits까지가 전부 다 주어가 되겠죠. 그럼 이 주어를 이렇게 오브에서 나눴으니까 앞에를 먼저 해석해 보시면 first, 최초의 라는 뜻이겠죠. 최초의 documented, 문서화된 appearance, 출현, 나타남이란 뜻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만 먼저 해석을 해보면 최초의 문서화된 출현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근데 뭐가 출현한 거냐면 a figure-shaped gingerbread biscuits, 사람 모양의 생강 쿠키의 최초의 문서화된 출현은 이라는 말은 최초로 그 기록에 사람 모양의 생강 쿠키가 등장했던 게 언제냐면 was in the court of Elizabeth I of England 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court라고 하는 건 궁전이라는 뜻인데요. 누구의 궁전이냐면 Elizabeth I, 엘리자베스 여왕 1세. 이 여왕은 어느 나라 여왕이냐면 of England, 영국의 여왕인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석을 해보면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의 궁전에서였다. 그러니까 이 여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이 사람 모양의 생강 쿠키가 처음으로 그 기록에 남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때 왜 사람 모양의 쿠키가 나오게 되었는지 다음 문장을 읽어보면 She had gingerbread biscuits made to look like some of her important guests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그녀는 이라고 했을 때 이 그녀가 가리키는 건 여왕을 말하는 거겠죠? 그녀가 had 했대요. 이 had가 보통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많이 해석을 하지만 여기서는 사역동사로 시키다 라고 해석을 할 거예요. 그럼 이 사역동사는 누구랑 누구를 뒤에 데리고 와야 하냐면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를 데리고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시킨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목적어에게 뭐뭐 하도록 시키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목적 보어 자리에 지금 make 아니고 made라고 하는 과거 분사가 왔잖아요. 이렇게 목적 보어 자리에 과거 분사가 오는 경우에는 하도록이 아니라 뭐라고 해석하시면 되냐면 되도록, 뭐뭐 되도록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시켰는데 이 진저브레드 비스킷이 made 되도록 시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만 먼저 해석을 해보면 그녀는 이 생강 쿠키에게 근데 생강 쿠키가 make 되도록 만들어지도록 had 시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 생강 쿠키가 어떻게 만들어지도록 시켰냐면 이 뒤에 나오는 이 to 부정사의 to는 뭐뭐 하도록 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럼 look like 뭐뭐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지게 시켰다라는 거죠. 그럼 뭐처럼 보이게 만들어졌냐면 some of her important guests, 그녀의 important, 중요한 손님들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생강 쿠키가 만들어지도록 시켰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왕이 명령을 한 거지. 자, 지금부터 생강 쿠키를 만드는데 얘네들이 생강 쿠키들은 내가 초대한 손님들의 모습처럼 보여야 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와. 해서 사람 모양의 쿠키가 처음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이 진저브레드는 이 사람 모양 말고도 여러 가지 shapes, 우리 shape이라고 하는 게 모양이란 뜻이었잖아요.
이 모양으로 이렇게 잘려진 진저브레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especially 이게 특히 이런 뜻이에요. 특히 하트 모양으로 잘려진 쿠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는데요. 그럼 주어 부분 해석을 한번 정리해보면 진저브레드는 생강 쿠키 근데 cut into shapes 모양으로 만들어진 모양으로 잘려진 이런 생강 쿠키는 근데 그 모양 중에서도 특히 heart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생강 쿠키는 became 되었어요. 무엇이 되었냐면 a popular treat 유명한 인기 있는 간식거리가 되었어요. 근데 이 간식거리는 어떤 간식거리냐면 sold at fairs in Europe. 유럽의 fair, 시장에서 이 시장은 약간 이렇게 마켓 같은 거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유럽의 시장에서 sold 되는 간식거리. 이 sold의 원형이 뭐냐면 sell이잖아요. sell은 팔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sold라고 하는 것은 과거 분사로 뭐뭐 되는 이렇게 해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시장에서 팔리는을 먼저 할까요? 팔리는 그런 간식거리가 되었는데 어디에서 팔리는 거냐면 유럽의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모양으로 만들어진 쿠키가 유럽 시장에서 되게 잘 팔리는 그런 인기 있는 간식거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inspired the brothers Grimm in Germany to make a gingerbread house in Hansel and Gretel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inspire 했대요. inspire가 무슨 뜻이냐면 영감을 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영감을 준다라고 할 때는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목적어에게 그 다음에 이제 목적 보어가 나와요. 그럼 목적 보어 하도록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목적 보어 자리에는 to 부정사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해석을 해보면 그것은 누구에게 영감을 주었냐면 brothers Grimm. 여기서 이 brothers라고 하면 형제잖아요. 그리고 뒤에 그림이 있죠. 그림 형제예요. 근데 그림 형제가 in Germany, 독일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독일의 그림 형제에게 to make, 만들도록 inspire, 영감을 주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그림 형제라고 하면 생각나는 동화책이 있지 않나요? 그 동화책이 바로 뭐냐면 이 헨셀 앤 그레텔, 헨젤과 그레텔이 되는 거죠. 이 헨젤과 그레텔에다가 뭘 만들도록 영감을 주었냐면 생강 쿠키 하우스, 집을. 그 그림 형제 동화 중에 이 헨젤과 그레텔에 보면 과자로 만든 집이 있잖아요. 그 과자가 생강 쿠키였던 거죠. 이 생강 쿠키 집을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작품에 만들도록 그 안에 만들어 넣도록 그렇게 영감을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 모양의 생강 쿠키도 있고 하트 모양의 생강 쿠키도 있고 얘네가 이렇게 인기를 얻어서 유명한 인기 있는 간식거리가 되었던 이 모든 게 그림 형제가 내 소설에 내 동화책에 한번 이걸 써볼까? 이런 영감을 주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 영국에서 온 진저브레드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다음은 이탈리아에서 온 비스코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비스코티라고 하는 단어는 이 단어 자체가 영어가 아니고 이탈리안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어로 비스코티가 무슨 뜻인지 한번 그거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보시면 Biscotti, an Italian cookie, means twice baked. 이 이탈리아 쿠키인 비스코티는 means 의미한대요. 이탈리아 쿠키인 비스코티는 의미한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twice baked, 두 번 구웠다. 두 번 구웠음을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비스코티라는 말 자체가 두 번 구웠다라는 뜻이래요. 그럼 얘는 두 번 구워서 만드는 쿠키인가 보죠. 다음 문장 읽어보면 Biscotti are first baked in a loaf and then sliced and toasted agai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스커티는 first, 일단 우선
베이크 되는 거죠. 앞에 비동사랑 ed가 있으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굽냐면 in a loaf, 덩어리로 먼저 한번 구워요. 여기까지 해석해보면 비스코티는 먼저 덩어리로 구워진다. and then은 그리고 나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sliced, 여기서 slice는 썰다 이런 뜻인데 slice 뒤에 ed가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toasted, 구워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잘려져서 다시 toasted, 구워진다. 그래서 두 번 굽는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덩어리로,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울 때는 이렇게 썰어서 구우면 되는 거래요. 근데 왜 이렇게 두 번을 굽냐면 이유가 있어요. 다음 문장 보시면 This second trip to the oven draws off moisture and results in a crisp, dry texture and a long shelf life 라고 되어 있죠. 동사를 찾으면 동사가 뭐냐면 이 draws off라고 하는 게 동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 동사가 하나가 아니고 뒤에 and를 데리고 와서 results in이라고 하는 동사가 한 번 더 나와요. 그럼 주어는 this second trip부터 oven까지가 주어가 되겠죠. 그럼 이 두 번째 여행인데 어디로의 여행이냐면 to the oven, 오븐으로의 두 번째 여행은 이 말은 두 번째 구워진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이 오븐으로의 두 번째 여행은, 그러니까 두 번째 구워졌을 때 draws off, 제거한다. 무엇을 제거하냐면 moisture, 습기를 제공한대요. 습기를 제공해서 그리고 결과를 가져온다. 근데 뭐의 결과를 가져오냐면 a crisp, dry texture, 바삭하고 건조한 질감과 그리고 또 뭘 가지고 오냐면 long, 긴 shelf life, 유통기한을 이런 유통기한의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이스처를 제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습기를 제거하게 해주는 게 누구냐면 이 두 번째 굽는 거. 그렇게 두 번째 구우면 습기가 다 제거가 돼요. 그리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바삭바삭한 질감이 나오고 유통기한이 길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shelf life라는 단어가 shelf가 선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빵집에 이렇게 진열해 놓는 걸 말하는 거겠죠. 거기에서의 life, 삶이, 인생이 길어진다라는 거니까 유통기한이 길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비스커티라고 하는 건 되게 바삭바삭한 식감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유통기한이 되게 긴 그런 쿠키가 된다는 거겠죠. 다음 문장 읽어보시면 They were the perfect food for sailors who were at sea for months at a time on long ocean voyage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여기서 이 그들이 가리키는 건 뭐냐면 비스커티를 말하는 거겠죠. 이들은 완벽한 음식이에요. 누구에게 완벽한 음식이냐면 sailors, 항해사들한테 아주 완벽한 음식인데 이 항해사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관계대명사 who가 왔죠. 이 앞에 있는 항해사를 설명할 건데 이 항해사들은 어떤 항해사들이냐면 at sea, 바다에 for month, 몇 달씩 있어요. at a time, 한 번에 몇 달씩 바다에 나가 있는 그런 항해사들인 거야. 왜 나가 있냐면 along, 아주 긴 ocean voyages, 오래된 되게 긴 그런 바다 항해를 위해서 바다에 나가 있는 그런 항해사들한테 아주 좋은 음식이래요. 그럼 해석을 해보면 그것들은 이제 여기서 비스커티 말하는 거라고 했죠. 항해사들에게 완벽한 음식이다. 근데 이제 이 항해사들은 어떤 항해사들이라고 했냐면 바다에 있는 for months, 몇 달 동안 at a time, 한 번에. 근데 왜 나가 있냐면 오랜 바다 항해를 위해. 이렇게 바다 항해를 되게 오랫동안 몇 달씩이나 한 번에 이렇게 나가 있으려면 거기서 식량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식량을 유통기한 긴 걸로 가지고 가야 안 상하고 오랫동안 먹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세일러들, 항해사들한테는 비스커티가 되게 좋은 음식이었다라는 거죠. 이 비스커티는 were a favorite of Christopher Columbus, who relied on them on his long sea voyages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러 항해사들 중에서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한 그 항해사를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거였대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석을 먼저 해보면 비스코티는 콜럼버스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었다. 근데 이 콜럼버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번에는 이 컴마와 함께 관계대명사가 왔잖아요. 이럴 때는 and와 대명사로 고쳐준다고 했었는데 여기선 대명사 he로 고쳐야 되겠죠. 왜냐면 앞에 사람, 남자가 나왔고 뒤에 동사가 온 걸 보니까 주어 자리잖아요. 그래서 and he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저 그럼 해석을 해볼까요? 그리고 그는 rely on 그들에게 그것들에 의지를 했다. 여기서 그것들도 역시 비스커티를 말하는 거겠죠. 언제 그거에 의지했냐면 그의 오랜 항해 동안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비스커티를 콜럼버스가 정말 좋아했고 그 사람도 항해를 하는 동안에 비스커티에 되게 많이 의지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다 뭐 때문에 가능했던 거냐면 이것 때문에 5분으로의 두 번째 여행, 두 번째 구웠던 그것 때문에 이 두 번째 구웠을 때 습기가 다 제거가 돼가지고 바삭바삭해지고 그래서 유통기한이 길어진 이것 때문에 항해사들한테 아주 좋은 음식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 진저브레드와 비스커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마카롱과 안색 비스킷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